성인 입양이 되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부모님한테. 아, 입양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매 그 주마다 된장이랑 찬이랑 꼬박꼬박 챙겨주고 대구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대구 뭐 맛집 다 데리고 다니고 뭐.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고 나도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어. 어디서든 이 방송을 본다면 꼭 연락 줬으면 좋겠어, 엄마. 데려가서 밥 한 끼 좀 먹여주면 안 되나? 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를 데려다가 밥 좀 먹여주고 여기에 좀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저는 정말 정민우 중대장과 이렇게 미녀 개그우먼 서은채 씨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두 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네, 저희는 장애인협회라고 봉사활동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민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인사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우리도 아직 못 알아들어요. 그때도 못 알아들었네. 처음에도 뭐 친하게 지내자고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저희가 그랬고 다음에 연락해 했는데 정말 연락 올지도 몰랐는데 네, 정말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봉사하면서 친해졌어요. 네. 좋은 일 하면서 지내요. 좋은 일 하네요, 우리 민우 씨. 처음에 그냥 이뻐서 연락했어요, 그냥. 처음에 그냥 이뻐서 연락했어요, 그냥. 뭐 갑자기 쿨하다. 쿨하네요. 근데 일단 출발점부터가 어떻게 보면 그냥 아예 편하게 정말 같이 좋은 일 하려고 만난 동생. 네. 근데 저쪽은 예뻐서 연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감정의 격차가 좀 있었는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의리남매가 된 거예요? 이제 제가 힘들거나 뭐 이러면은 저한테 항상 연락 오고 또 뭐 술 마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친하게 지내게 된 거죠. 아,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일이 이제. 네, 이런저런. 술 마시고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보면은 스킨십이 장난이 아니에요. 남자분들한테도 안고 뭐 여자분들도 그냥 처음 봤는데도 아 안녕하세요 하고 안고 아, 민우 씨가? 네. 시원하죠, 시원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장난 친하니까 이렇게 모르니까는 안다가 근데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또 안다가 또 이따가 얘기하다가 또 안고 막 계속 그러니까 나쁜 남자야. 네,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제 하지 마 하고 제가 욕을 했어요. 장난 반 욕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뭐라고 했어요? 그냥 말해도 그냥 뭐라고 돼요? 했어요? 아이, 다 오지 마. 이러고. 좋다. 진짜 시원하다. 원래 숫자라면 뭐 나한테도 뭐 형님하고 막 이러는 사랑해요. 거긴 한데 욕 먹었으니까 어때요? 그 난생 처음으로 여자한테 욕 먹긴 난생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했고 그때 또 대한민국 여자들 다 이런가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진 않아요. 드라마 보면 막 남자끼리 싸대기 때리고 막 하잖아요. 막그 커피를 막 오그다 뿌리고 막 이래서 이거 혹시 또 그런 일이 당할까 봐라도 무서웠구나. 그리 지나다가 어느 날인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응급실 갔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을 안 시켜줘요 대한민국. 그렇더라고. 근데 그때 누나한테 연락했는데 봐서 밤새 뭐 이렇게 있어주고 해서 감사하다. 그 믿을 거 누나밖에 그때 없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의리. 지 누나 좀 따르고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 누나가 있어서 정말 좋았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민우 씨가 일을 하거나 좀 사업을 하면 좀 망하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알죠. 예. 근데 그런 사업은 누나로서 좀 이렇게 안 말려 보셨어요? 안 그래도 무슨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동생이 북한에서 오니까 순진하잖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좋은 사업이 있다고 누나랑 꼭 같이 해야 된다고. 이건 돈을 너무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다. 안 돼.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인데 들어는 볼게. 그러니까는 약간 무슨 다단계 같은. 다단계 제일 많이 빠져요. 위험하지. 속상해, 진짜. 휴대폰에 보면은 통신사를 바꿔서 칩을 쓰면 휴대폰 요금이 나가잖아요. 근데 휴대폰 요금이 나가는 게 그 사람마다 저한테 얼마씩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좋다. 처음 들어보셨죠? 예, 처음 들어봤어요. 꼭 하신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거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돈을 벌겠다고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다음에 이제 보자 그랬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예요. 근데 누나 이번에는 진짜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야. 그래서 제가 갔는데 거기에 무슨 아주머니하고 아저씨가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들어보니까 무슨 쇼핑몰인데 쇼핑몰에 도메인에 이제 제 아이디를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구입을 하잖아요, 물건들을. 구입을 하면 거기서 얼마가 떨어지면 제 돈이 되는 거래요. 이런 것도 있나 이런데
갑자기 무슨 계약서 같은 거를 들고 오면서 이제 개인 정보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데.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처음 보지 않았냐고 제가 뭘 믿고 이런 걸 쓰냐고 이거는 못 쓰겠다 그러니까는 얘가 아니야 빨리 써 누나 빨리 쓸수록 좋다고 계속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너 다시는 이런 걸로 나한테 연락하거나 하면은 너 절대 안 볼 거니까 다 정리하고 나서 연락해라.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지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나 정리 다 했어. 와. 그러니까 일부러 좀 세게 나가신 거군요. 네, 더 세게 그만두게 나갔어요. 하려고. 아니, 민우 왜 그랬어요? 아니,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금방 서로 올라가서 잘 모르잖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 막 계속 찾고 막 욕심이 있고 빨리 돈 벌고 싶어서 막 누나가 그때 많이 정리해줬어요. 그때 냉정하게 막 했고 그래서 이게 별로 나쁜가 보다라는 척도 왔고 그 다음부터 누나하고 이야기하고 뭐 잘못한 거 뭐 모를 거 있거나 보면은 많이 정리해 주더라고요. 우와.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누나 얘기를 잘 듣네요. 그래도 옳은 길로 잘 인도해 주시고. 네 여자친구 뭐 생길 것 같아도 누나가 많이 갈려줬어요 일단 뭐.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소개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제 아는 동생 중에 저는 바빠가지고 나중에 오겠다 하고 먼저 2명만 먼저 만나라 그러고 떨려. 네 소개를 시켜줬는데 원래는 처음 봤으면 파스타나 뭐 피자나 이런 깔끔한 그렇죠, 데를 깔끔해. 네, 레스토랑 그렇죠, 이런 데를 그렇죠. 많이 가잖아요. 분위기 좋은데. 네, 근데 처음 만났는데 양꼬치집을 갔대요. 그리고 처음 봤는데도 이제 양꼬치를 뜯으면서 이제 술도 한잔 해야 되지 않겠냐. 북한 스타일로. 네, 백주랑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북한 남자들이 약간 좀 성격이 좀 직설적인. 터프하고 시원시원하고 네. 솔직하고 뭐 네,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이제 마음에 들었나 봐요, 민우가. 그래서 너무 예쁘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알것 얘기하면서 나랑 사귀지 않을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날? 갑자기 그날요. 이야, 양꼬치 먹고 술 먹고. 양꼬치 먹으면서 이야, 갑자기 대박인데. 나랑 사귀지 않으니까 무슨 갑자기 사귀어요. 나중에 만나면서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얘는 아니 나 싫냐고 뭐. 나 싫어요? 취했다. 나 마음에 드는데. 취했구나. 취했구나. 동생이 북한에서 중매장을 했다는 얘기도 듣고 얼마나 약간 무서웠겠어요. 무서웠는 거예요. 나가자고 그래서 또 나가갔다. 알겠다고 하고는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어요. 떨리면서 언니 그 동생분 만났는데 왜 그래 잘 끝났어? 막 그러니까 아니 나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러고 처음부터 막 너무 무슨 말인지도 한 개도 모르겠고 막 전화 왔어요. 근데 그냥 또 동생이 상처받을까 봐 제가 그냥 아니 걔가 바빠가지고 자주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된 것처럼 말했는데 이제 지금 알게 됐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게 됐어요. 민우 씨 왜 그랬어요, 그날? 그 처음이니까 누나 동생 상문이라고 있는데 동생하고 제가 또 친해요. 뭐 연애하러 갈 때도 동생이 머리 스타일, 옷 뭐 이런 거 다 봐줘요, 내를. 코디를 해줬구나. 네, 막 해줬는데 야 오늘 뭐 소개팅 비슷하겠는데 뭘 좀 먹으려고 하면 뭐 먹어야 돼? 이런 거 물으니까 마침 몇 개 검색해 보내야 돼요. 그러면 파스타만 했는데 파스타는 하나 아무서 기억을 했어요. 근데 무슨 가게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 가면 파스타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파스타가 막 사진 찍어보니 국수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국수 생긴 양꼬치가 강양국수가 맛있어요. 그보다 더 맛있거든. 진짜로. 옥수수 국수. 엄면. 그리고 이게 파스타라는 이름을 까먹었거든. 잊어먹은 거야. 그래서 거기 혹시 양꼬치 좋아하시냐고 중국집에 가면 요리가 많잖아요. 좋아하니까 좋아한대요. 뭐 그러니까 간 거지 뭐. 난 물어보고 다 간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했네. 저런 스타일의 남자들이 좀 많아요. 좀 이렇게 좀 국적지역 사람들이 좀 터프하면서 직설적이고 급해요. 빨리 답을 지어줘야 되고. 그렇지. 아니 근데 성은채 씨 동생 경훈 씨는 또 어떻게 알아요? 동생을 알게 되게 된 것도 저 때문에 알게 됐는데 술자리에 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됐어요. 둘이 이제 뭐 남자들끼리니까 군대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친해졌는데 술을 이제 다 먹고 술이 자기는 잘 먹는다 그러는데 금방 취하거든요. 맞아. 네. 네 발로 걸어가. 그리고 술이 취해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집에 이제 동생이 택시 태워줄 테니까 주소를 말하라고 그러니까는 양강도 해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주소를. 근데 동생도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에 온 거예요. 서울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사님도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쳤어요. 양강동으로도 한번 쳐보고 없다고 하니까 해산동으로도 쳐보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어디냐고. 그러니까 양강도 해산 또 말하더래 거예요. 양강도 그래서 양강도라 쳐보니까 북한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에 재워야 되겠다. 길바닥에 놔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저희는 깼는 줄 알았는데 얘가 돌아가면서 자는 가만히 맞아요, 안 자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돌아가면서 자니까 막 다 부셔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상이네, 진상. 아 처음에 나는 그 자존심 있잖아요. 서울 금방 왔는데 술 잘 먹대요. 그래서 술 경쟁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 에휴, 됐어. 바보. 제일 쓸데없는 경쟁. 그렇죠. 그래서 술 경쟁했는데 저 누나가 술 뭐 먹는지 아니면 여기다 부어 넣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먹고 그냥 그대로 안 취해. 나만 취했다고 그날은. 근데 은채의 어머니가 민우 때문에 입양 신청까지 했다. 와. 와 정말 입양 가까운 사이인데 그러면? 거의 가족이야. 이 아니 정도면. 민우 군을 입양하려고요? 네네. 이런 사고 뭉치를? 와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왜냐하면은 북한 친구가 결혼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뭐 같이 신랑 신부 같이 입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나도 이제 부모님이 없는데 나중에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왜 걱정을 해? 누나가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할게 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아니 민우 결혼식 할 때 엄마랑 아빠랑 좀 앉아서 있어주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겠다고 그 뭐 어려운 일이냐 그러면서 와.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또 TV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인 입양이 되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부모님한테 입양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얘는 너무 좋다고 나는 진짜 친누나처럼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다 있었으면 가족을 갖고 싶다. 보통은 괜찮다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입양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너무 하고 싶다고 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민우도 알고 지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버지하고 상의를 해보자 그랬는데 아버지는 처음에 얘를 안 만나보고 잘 모르니까는 무슨 나무위 그렇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반대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민우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아버님 세대랑 지금 북한 그 군대 세대랑 비슷하잖아요. 대화가 통해요. 많이 진짜로. 통했구나. 대화가 아버님이랑. 너무 통하고 또 그때도 저희 집에서 자면서 저희 아버지하고 둘이만 같이 잠을 아이고. 잤어요. 그러면서 며칠이 지나면서 아버지도 이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양 그 절차를 알아본다고 법원에도 같이 갔었거든요. 어머나. 갔는데 네. 정민우니까는 이제 김민우로 할 수는 없대요. 복잡해요. 네, 복잡하대요. 그래서 성의 안 되고 그러면은 무슨 어떤 방법이 없냐 찾아보니까 정민으로 해서 또 입양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대요 또. 있었어요? 네, 있대요. 그래서 또 법원에 또 가니까 이거는 호적에 올라가면은 저희 남동생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얘가 장남이 된대요. 장남이 되네. 네, 장남이 되면은 친척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회의를 해서 거의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네. 네, 친척분들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어떻게 호적에 하고 장남까지 하냐 이러면서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절차를 알아본 거네요. 그럼 시도한 너무 게 중요한 그거예요. 거 같아요. 민우 씨는 진짜 잘해야 돼. 진짜 좋은 진짜 누나다. 잘해야 돼. 전 잘 알죠. 그 엄마가 되게 좋아요. 엄마가 되게 진짜 내가 지롬하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은채 씨 어머니를 그냥 엄마라 불러요? 네, 엄마라죠. 엄마? 엄마인데 되게 친엄마 같아요. 그냥 그리고 매 그 주마다 된장이랑 찬이랑 꼬박꼬박 챙겨주고 대구 한 번씩 가면은 대구 뭐 맛집 다 데리고 다니고 뭐 심심하면 전화하고 뭐 이러니까 진짜 친엄마 같고 아빠는 지금은 술 굳이 권하지는 않는데 그냥 한 잔씩만 그러면 그냥 군대 이야기하고 밤새 있고 뭐 안고 자고 이런데. 그리고 제하고 술자리 하면서 항상 부모님 얘기를 해요. 나도 누나가 있는데 친누나가 있는데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싶고 야 그 뭐 걱정해 우리 엄마 아빠랑 너희 엄마 아빠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연락 자주 하고 자주 보면 좋지.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들도 다 알고 가족들도 항상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봉사단체에서 만나서 진짜 봉사를 몸소 신청하고 이렇게 진짜 네. 봉사할 줄 몰랐네요. 누나 결혼하는데 소감이 남다르겠어요. 진짜. 그럼 뭔가 뺏기는 기분도 좀 들고요. 뺏기는 기분. 그다음에 그 중국 가면 또 자주 못 보잖아요. 그렇지. 누나가 이게 늘 다니면서 제가 청소할 때부터 제가 내 명함을 청소 명함을 많이 해서 누나가 일을 많이 따줬어요. 못해도 한 100개는 따줬을걸요. 그래서 최고다, 진짜. 진짜 은인이다, 은인. 좀 고마웠고 이게 뭔가 이렇게 팔다리 뚝 떨어져 나간 느낌? 막 어떡하지? 많이 서운한데 가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지 말고. 아유, 세상에.
그동안 해준 거라도 충분하니까 진짜 최고의 축의금은 민우 씨가 잘 사는 거네요. 맞아요. 술 끊고. 술 끊고 잘 사는 거예요. 3년도에 베트남에 갔거든요. 갔는데 운하를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첫 인사가 누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응, 안녕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며칠 지나서 제가 물어봐서 이렇게 혹시 누나 몇 살이세요? 하니까 16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17살이었거든요.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면서 제가 야, 오빠라고 그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지금은 체격도 지금 체격이 아닐 테고 안경도 안 썼을 그때는 테고. 키가 운하보다 일단 작았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북에서 바로 왔고 또 운하는 중국에서 몇 년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어디가 노안이라는 거야? 야 진짜 이쁘다. 귀엽니 너무 예쁘다. 승혁 씨도 되게 어려 보이고 귀여워. 너무 귀엽고 은하가 되게 어른스럽게 했네. 왜냐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맞아. 북한에서는 못 세련되게. 보는 맞아. 머리도 좀 하고. 반머리. 그러니까 승혁 씨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렇게 뭔가 여유로움과 꾸밈이 있으려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승혁 씨도 사실 동안이에요. 지금은 노안인데 그때는 동안이었습니다. 애기였어요, 정말. 그때는 완전 동안이었네요. 계속 이름 부르다가 동생으로 생각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빠라고 하는데 안 안 나오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분 좋으면 오빠 이러고 기분이 별로면 그냥 승혁아 이렇게. 재밌다. 두 분은 이렇게 친해지게 된 뭔가 이렇게 특별한 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운하를 베트남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운하한테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실수를 한 적이 있어서 은하 씨가요? 어떤 예. 실수? 그 베트남에 있을 때 남녀가 이렇게 당연히 다른 방이었지만 그 운하 부모님이랑 운하랑도 이렇게 다른 방이었어요. 그래서 운하가 저희 엄마랑 같은 방이었는데 한번 우리 엄마의 가슴을 만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그때도 16, 17 이랬는데 16살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운하가 키만 컸지 아직 애더라. 네, 그래서 뭐 우리는 보통 애늙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늙은 애? 뭐 이 정도로 늙은 애? 늙은 애? 뭐 이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죠. 은하 씨는 어떻게 그 어머니한테 그런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5살 때까지 가슴을 먹었대요, 제가. 그래서 동네에서 너무 늦게까지 먹으니까 개에 열을 바르면 괜찮다. 개 열이 엄청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르니까 제가 그릇에 물을 떠다가 엄마 닦아서 먹자고 이거 씻어서 야, 너무 철들었구나. 그래서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계속 나를 준 거예요. 그리고 막내다 보니까 아이고.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결혼식 하기 전까지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 엄마를 만져야지만 잠을 잤던 거예요.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엄마인 줄 알고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알고 나서 신발 끈 있잖아요. 끈을 가지고 언니한테 묶어달라 그랬어요. 밤에 잘 때. 내 손을 묶어달라. 내 손을 묶어달라. 그래 이렇게 자죠. 예. 묶었는데 자다가 보니까 뻑 풀린 거예요. 풀려서 풀린 게 아니고 풀렀겠지, 자다가. 모르겠어요. 풀려서. 풀고 또 만진 거예요. 근데 되게 그래도 고마우신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싫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에 따님이 계셨는데 누나예요. 내가 이렇게 찌찌를 만지니까 따님이 생각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손을 묶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일 했네요. 좋은 일. 야. 나중에는 그냥 막 만지다가 딱 정신을 차리면 그때는 그냥 슬쩍 빼가지고 다시 덜어놓고 그랬었어요. 어이구. 승혁 씨가 하나원이나 이런 데 봐도 그렇고 의시쳐도 그렇고 예쁘잖아요. 그렇죠. 좀 뭐 이렇게 여자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제가 아까 사진에서 보시듯이 그 너무 애기여서 제가 사실 뭐 여자에 대한 그런 걸 아예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뭐 여자로 생각해보고 이성에 대해서 전혀 전혀 그 관심이 없을 때거든요, 제가. 근데 국정원에 있을 때 그 조사 받을 때는 이렇게 남녀가 분리되거든요. 예. 그럴 때 이렇게 방에서 아저씨들이 자꾸 저를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 쓰라고 운하한테. 예. 그래갖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샤이한 그런 성격이라서 이게 편지는 못 쓰고 고민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도 주변에서 형들 누나들이 자꾸 꼬시니까 부축이니까.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편지 쓸까 말까 하여튼 고민은 했던 것 같아요. 아예 없진 않았네. 그 감정이 몰랐던 거지. 쓰기 시작한 거지. 그런 감정들이. 그때 몰랐죠 그런 거예요. 있었을 근데 거예요. 한화원에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빠들이 그러는데 승혁이가 국정원에 있을 때 너한테 편지를 쓸까 말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단순히 뭐 친구 그런 편지가 아니라 약간 좀 제가 느낄 때는 뭔가 남녀 그런 편지인 것 같은 거예요. 남자는 친구한테 편지 안 써요. 그런 얘기를 듣고 한화원에서 보니까 약간 남자로도 살짝 나왔어 이제 얘기가. 그래, 남녀 사이에 친구가 웬 말이야. 그렇지. 진짜 처음 말하는데 한화원에서 있을 때 저희가 축가를 불러줬어요. 둘이서? 네. 바이섬 둘이 불렀는데 뭔가 이 노래가 끝나고 나면 나한테 고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축가 불러주고 왜 본인이 그래? 야. 혼자서 김치국을 마셨구나. 왜냐하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가 꼴찌면서 사실 그렇게 했는데 사춘기 소녀는 예. 다 그래. 그때 국정원 안에 있는 교관도 사랑한 적 있죠? 네. 그거 다 그런 거야. 네, 아니 근데 그 승용 씨 이제 사회 나와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저 일단 한국에 와서 한 주유소를 한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운이 누나랑 같이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주유소 아르바이트 2년 하면서 딱 느낀 건데 사실은 공부할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저도 부산 살다가 서울에 올라올 때 이게 중장기 같은 거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울에 왔는데 이 공부를 안 하면 평생 이게 아르바이트 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같이 하고 그리고 대학 준비를 해서 서울대에 간 거죠. 서울대에 갔다. 네. 서울대에서 뭐 공부를 어떤 거 하셨어요? 전 경영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야 서울대 경영학과? 와. 사실 목표를 서울대로 한 게 아니고 그 연대나 고대 이런 데 좀 가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은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한 40년 동안 수학 선생님을 하셨거든요. 네. 그 집에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수학을 배웠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의 소개로 강남에 유명한 뭐 논술학원도 좀 다니고 그래서 일단 준비를 했는데 제 고향 후배가 서울대 시험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번 봐보자고 해서 봤는데 된 거죠. 서울대 가려면 경쟁이 그렇게 심한데 예. 합격 뭐 비결 같은 거 있는지. 이런 얘기는 꼭 하지 마. 국영수 중심으로 했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했어요. 이런 얘기 말고. 일단 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동안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일단 잠이 없잖아요, 어르신들은. 6시에 저를 기상시켜서 12시까지 공부를 시켰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워낙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검정고시 학원을 2년 정도 다녔는데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꼭 그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오면 그냥 학원이 그냥 집이에요. 오면 바로 이러고 자거든요. 근데 시험 맞으면 다 100점이에요. 그런 학생이 꼭 있더라고요. 시험만 예. 보면 그냥 다 합격하고. 열심히 한 거지 또. 네. 영어 공부 방법은 어떤 걸 썼어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사실 전공을 21학점을 영어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학년까지는 전공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죠. 네, 그래서 2학년 휴학하고 일단 그 필리핀에 갔거든요. 네. 영어를 배우려면 미국에 가야 되는데 또 페이도 세니까 일단 필리핀 가서 필리핀 발음의 영어를 좀 배우고. Excuse me, what up, please? 그렇죠. Hey, you from the Philippines? You like to eat the rice? 필리핀은 택시를 딱시라고 부르고 딱시 플리즈 하여튼 이런 영어를 좀 배우다가 독학에서 영어 수업을 듣다가 미국에 갈 기회가 생겨서 한 8개월 동안 인턴을 미국에서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조금 영어에 친숙해진 것 같고요. 멋있다. 근데 제가 오빠를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승혁 오빠를.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외국 사람 같이 있었어요. 근데 막 외국 사람들이랑 같이 영어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북한 남자 이 오빠처럼 민호 오빠처럼 쫄랑거리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들이대고 오빠는 되게 듬직한 거예요. 듬직하고 되게 뭔가 이런 남자친구를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좋아요, 교회 교회였어요. 오빠로. 그때 인기 많았어요? 교회에서? 그때 여자친구 있었을 거예요, 분명. 왜? 자기한테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신은아의 친구 김승혁은 북한에서 타짜로
이름을 알렸다. 타짜. 타짜? 타짜? 그 타짜. 야, 진짜 그 손은 눈보다 빠르다는 그 타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요? 베트남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는 놀이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북한 국민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사키가 그 안에서는 되게 인기였어요. 사사키. 근데 북한에는 전기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 밤새 그 긴 시간을 보내려면은 유일하게 노는 게 카드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집마다 보면은 이제 그 옆집끼리 이제 편지를 묶어가지고 등장불 켜놓고 이제 그게다 이제 카드놀이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북한에는 카드놀이를 엄청 많이 해요. 사실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저씨들이나 아니면 오빠들이 정말 눈만 뜨면 매일 앉아가지고 사사키를 했었는데 누가 잘한다 못한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수준이 비슷하니까. 맞아. 근데 어느 날 딱 갑자기 왔는데 정말 어린애가 딱 앉더니 판에 있는 돈을 다 끌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좋네, 정말. 그러면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일단 카드는 한 초등학교 때부터 한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친 게 한 중학교 3학년? 일찍 시작했네요. 갑자기 포스가 느껴지네. 포스가 약간 딱이에요 또. 예. 또 타짜.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내기도 했어요? 사사키가 내기를 안 하면 못하는 게임이에요. 재미없지. 그래서 무조건 내기를 하는데 사탕 따기.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인가 뭐 1원짜리를 치다가 그때 뭐 사탕 하나 1원 할 때거든요. 예. 그 중학교 3학년 때 10원짜리를 쳤어요 이게. 10원이면 얼마 정도? 10원이면 우리가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그 돈인데 판당 10원이기 때문에 한국도 한 5, 6천 원 되겠네요. 예, 한 5천 원 정도 되는 네. 거죠. 지금 눈이 반짝반짝하셔. 아니, 그렇지. 불법도 아닌 거예요? 예? 불법인 거예요? 다 불법이죠. 아, 불법인 예. 거예요? 아, 근데 타짜, 진짜 타짜신지 아니면 동네에서 어느 정도 좀 게임 좀 하는 사람인지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3이면 한 15살 이렇게 되는데 14살, 15살인데 그때 10원짜리면 엄청 크거든요. 어른들도 10원짜리 안 그렇지. 쳐요. 10원 큰 돈인데.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친 건 아니고 어른들이랑 항상 했고 그 10원짜리를 치면 많이 딸 땐 한 1,000원? 그 정도로 딸 수가 있는 거예요. 10원짜리 쳐서 1,000원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탈북하기 전에 4개월 동안 국경지대에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외지인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또 배운 게 그거라고. 4개월 동안 용돈을 그렇게 충당을 했고. 이병헌이다, 이병헌 올이네. 예. 아니, 그래서 근데- 네. 국경지대에 가면 또 군인들이 카드를 많이 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대에 초청을 해서 부대 안에 들어가서도 카드 치고 그랬거든요. 대박이네요. 지금은 무슨 일 하세요? 아, 지금은 사실 제가 국내 제약회사에서 경영기획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 퇴직을 하고 장모님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이요? 예. 아내는 어떤 분이에요? 아, 와이프는 그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에서 저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처가에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승혁 씨 부럽네. 어떻게 뭐 북한에서부터 두 분은 알던 사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 한국 올 때 베트남에서 알게 됐거든요. 아, 베트남 친구 진짜 많이 만들어준다.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는 이제 별로 친하게 지낼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하랑 저랑 있는데 저희를 보는 눈빛이 엄청 매섭더라고요. 뭔가 북한 말로 하면은 가루 본다고 해야 되나? 막 가루 보더라고요. 째려본다. 네. 그래서 왜 저러나 이상했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제 저희가 들어왔는데 둘 다 피부가 하얘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이제 피부가 하얗고 하면은 뭐 간부집 애들이 잘 먹어서 하얗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소문도 돌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애들로 이제 소문이 났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를 그렇게 째려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계속. 아, 그게 그 은희를 샤워실에서 처음 봤거든요. 와, 알몸 본 사이. 다 보신 거예요? 처음부터 다 까고 봤어. 아, 그게 베트남 샤워실에 화장지를 가지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똑 두드렸더니 그때 이제 문 열어주는 사람이 은희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들어갔더니 둘이서 수건 이렇게 가리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화장지를 가지고 실금 보고 나왔죠. 나왔는데 그때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얘들이 너무 하얀 거예요. 저는 상대적으로 되게 까맣고 그래서 되게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얘네 뭐 공연하다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 북한에 살 때
그 기차를 타다 보면 공연하는 사람들이 가끔 타거든요. 아, 예술단. 예술단원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보다 보니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얼굴도 하얗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쁘다고 생각했죠. 아, 쏘아본 게 아니에요? 네, 써본 건 아니에요. 근데 막 혹시라도 이렇게 문 열는데 혹시 자기도 모르게 아, 위아래 훑어쓰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홀딱 벗고 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게는 되잖아요. 근데 째려본 줄 알았구나. 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예술단원인 줄 알았던 그 자매가 네. 아, 나중에 알고 와서 보니까는 뭐 고생 많이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원에서 이제 은희가 중국에서 살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산에서 뭐 지구를 파가지고 강냉이도 먹고 뭐 북한에 잡혀 나갔고 생각보다 많은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내 친구 은희는 캠퍼스에서 감나무를 탐냈다. 감나무? 감나무를 탐내다니요. 그게요. 은희랑 같이 있다 보면 북한에서 살던 습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 감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빨갛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희랑 둘이서 서서 감이 언제 떨어지나 이러고 쳐다보기도 하고. 귀여워. 저걸 분명 따서 먹어야 되는데 이제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좀 어두컴컴할 때는 나무코챙이 하나 들고 막 이러고 막 떨어져라 막 이러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입도 벌리고 있었어요. 감나무 이렇게 입에 떨어지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아먹겠다고 너무 높으니까 따지는 못하겠고. 또 이 친구 또 기억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앵두도 따먹었거든요. 아, 앵두 맛있지. 앵두나무에 진짜 앵두가 빨간 게 정말 예쁘게 달려있는데 남한 학생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생각도 안 하죠, 그런 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앵두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종이컵 가져다가 이제 앵두나무 다 따가지고 이제 그거 더러우니까 씻어 먹어야 하잖아요. 그럼 화장실 가서 씻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이제 남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없을 때 몰래 막 있는지 봐라 해가지고 없을 때 들어가서 후딱 씻어가지고 학교 그 뒤퉁이에 애들 없는 데 가가지고 열심히 먹고. 아, 추억이다. 이건 추억이야. 근데 사실 이게 생활 습관이잖아요. 우리 은희 씨처럼 다른 분들은 어때요?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저지른 실수가 또 있을까요? 저는 2013년도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잠깐? 잠깐이요. 그 대학교 그러면 팀플이 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한 명 꼈었는데 그분이 제가 완전 좋아하는 이상형처럼 이렇게 다소곳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좀 이 여자한테 점수를 따야겠는데 말을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전까지 입을 한 번도 뻥끗 안 했거든요. 그래서 리액션만 했는데 그 한 세 번째 모임 됐을 때 거기 가갖고 그 여자가 조금 이렇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로 차원에서 그 여자한테 얼굴이 왜 이렇게 못 쓰게 됐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못 쓰게 됐어요? 이렇게 여자한테. 근데 다 아시잖아요. 북한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헬스케졌다. 헬스- 왜 빠졌냐. 네, 왜 이렇게 홀수게 됐냐, 어디 아프냐, 이거 걱정하는 위로 차원에서 얼굴이 왜 이렇게 못 쓰게 됐냐, 이렇게 말했는데 대박. 안색이 탁 바뀌는 거예요. 그럼 못생겼다는 거죠. 뭐지, 감동받은 건가? 화난 건가? 이러다가 그게 옆에서 아니 형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형님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 그 말 안 돼요.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 근데 훗날에 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첫인상 나쁜 도장 찍히고 그냥 끝났던 일이. 오해를 따로 못 풀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 못 풀었어요 그거를. 왜? 그냥 못 쓴 채로 끝난 거야 얼굴? 너무 그 이상이 풀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유. 혹시 못 쓰겠다니까. 저는 이렇게 학교 금방 들어갔을 때인데 애들이 빈 시간에 앉아가지고 연예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는 이상형이 누구다 하는데 사실 그때는 연예인 이름 말해도 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저한테 어떤 애가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한국 연예인 하면 저한테는 탑 2명이 있었는데 서른도랑 나훈아. 나훈아 아저씨? 북한에 있을 때 그 가요 무대가 정말 한 획을 그었어요. 그렇죠. 트로트. 특히 그 중에서도 나훈아 씨랑 그 서른도 씨가 굉장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최고지. 그 베트남 캄보디아 올 때 그 아줌마들이 그랬어요. 한국에 가면 서른도나 나훈아 씨를 꼭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이상형은 서른도 씨라고 했는데 애들이 저를 외계인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순간 좀 약간 이상한 애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상하이. 그런데 어. 한국에 와서 이만큼.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서른도 씨를 만났어요. 아. 아내가 정말 새롭더라고요. 이상형 정말 만났네. 탈북 미녀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가수로 꼽힌 게 이상형. 그렇게 좋아요? 네, 너무 빛나세요 지금. 저 영광이에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서른도 씨한테 안기는 나의 모습을 북한 사람들이 봤으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대박이지. 그러죠. 가요 무대가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 아니 아까 혜성 씨, 내 친구가 한 성격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은희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은희는 보기에 되게 얌전하고 조용조용하잖아요. 진짜로. 근데 하나원에서 은하를 혼내는 거 봤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은하를. 네, 앉혀놓고 뭐라 해요. 뭐 크게도 얘기 안 해요.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더 무서워. 더 무섭죠, 그거. 은하가 좀 있다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울것 같아 지금. 네, 그렇게 혼내더라고요. 무섭지. 네. 왜 웃네요 대부분? 그 대학 다닐 때 친구랑 나이트 갔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밤문화에 대해서 질색을 해요. 근데 그때 언니한테 간다는 말 안 하고 속이고 갔어요. 네. 근데 통금 시간이 보통 9시에서 10시인데 그거를 넘기고 막 구실을 붙인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넘어갔는데 언니도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지. 제가 언니도 뭐.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때 딱 들어왔는데 문을 딱 열면 현관문이 켜지잖아요, 불이. 근데 현관 불이 딱 켜지는 것과 동시에 이불을 탁 이렇게 내리고 어디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아, 되게 무섭다. 부모님은 이미 다 자는데 언니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자고 나의 귀가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내가 막 버벅거릴 거잖아요. 저는 언니 때문에 옷을 하나 플라스틱에 담아가요. 그리고 철저하다. 집에 들어갈 때는 그걸 입고 들어가거든요. 숨기기 위해서. 근데 옷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서 냄새 맡고 머리카락 냄새. 셜록 홈즈야 완전. 예, 그러고 이제 누구랑 놀았다 그러면 핸드폰을 주면서 지금 당장 전화하라. 아니 왜? 언니가 막아줘야 되잖아. 어떡해. 근데 언니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 나쁘게 무리든다고. 자본주의 무리든다고. 아주 혁명적으로 야단을 쳐요. 싸울 때도 말이 저렇게 느려요, 둘 다? 싸우면 근데 언성이 높아져요. 제가 언성이 높아지면 그땐 언니는 손이 오는 거예요. 혹시 킥? 예, 킥 날려가지고 숨 못 쉬어서 이러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저한테 근데 뭐라 한 줄 아세요? 엄살 피우는 거 아니까 일어나라고. 와. 어머, 일어나라. 와. 근데 한국에 와서도 한 여러 번 맞았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지. 왜냐면 제가 언니보다 키가 더 크잖아요. 충분히 때릴 수가 있는데 못 때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앉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확 커벼놨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랬다고 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네가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참견해? 반항했어. 반항 들어왔어. 근데요, 그거 느껴본 적 있어요? 귀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느낌 당해본 적 있어요? 우와. 저는 해명
이제 말 막 안 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자꾸 은하한테 막 은하는 집착한다 하는데 나이트 가거나 밤에 늦게 들어오면 되게 걱정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같이 노래방을 놀러 간 거예요. 둘이 노래하러. 갔는데 갑자기 저희가 안에 있었는데 문이 막 잠겨요. 노래방 문을. 진짜 놀랐어요, 그때. 중국이니까 더 놀라웠죠. 막 잠그더니 한참 있다가 그 한족들인데 한족들이 그때 당시 뭐 했냐면요. 뭐 요토알이라는 빙인가 뭐 그런 거 먹고 막 노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한족들이. 근데 우리 둘은 아무것도 모르고 노래만 하다가 문 잠기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간대요. 깡패 같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일단 문 잠궜고 그런 거 푼대요. 약을. 그래 이 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간다고 해가지고 화장실가 2층이었거든요. 보니까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관이 이렇게 호수 물 빠지는 통이었나 봐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그거 타고 내려왔어요. 여기 막 다 여기 수건 다 묻어가지고 둘이서 여자 둘이 막 울면서 그것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그거 타고 내려와가지고 오는데 뒤에 차가 만약 오잖아요. 차만 오면 이제 도랑에 엎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잡으러 올까 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걱정을 해서 나이트 같은 데 못 가게 한 거고 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또 있어요. 충분히. 예. 얘가 막 내가 뭐라고만 하면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 하면 되게 서운한 게 울어요, 그러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솔직히 북송도 당하고 저는 사실 북송 안 당해도 됐을 건데 은하가 잡히니까 은하 때문에 사실 제 발로 공안에 가서 잡힌 거거든요. 어떡해. 그래서 둘이 같이 나가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와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왔죠. 저만 진짜 머리 다 탈모돼 다 빠지고 붓고 얼굴에 주근깨 생기고 막 김이 생기고 막 이러고 고생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막 내 인생인데 참견하지 마 이러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인데 부모 그렇죠. 부모님 마음이지 뭐예요. 근데 저는 얘한테 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다 왜냐면 이해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 이해해줘요. 그러면서 은하한테 또 뭐라고 하거든요. 너 언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저도 동생이 동생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 저도 되게 많이 때렸거든요. 같은 원인이다. 공통점이 그렇죠. 예. 딱 친구. 얘도 동생이 대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동생을 얘가 한국까지 데려왔거든요. 대단하다. 탈북도 얘가 시켰고 탈북해서 중국에서 한국까지. 야, 다음에 또 저 자매 얘기를 다음에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혜성 씨 네. 이왕 풀어놓으신 거 네네. 뭐 더 풀어놓으실 거 없으세요 혹시? 있죠. 있어요. 얘네 집에 이제 가서 보면 자기 신랑한테 엄청 오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청.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싸우다가 이제 애를 둘쳐없고 나간 거예요. 가출한 거죠. 신랑이랑 싸우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뻥튀기를 던졌는데 그게 열받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뻥튀기 던졌다고요? 아니 제가 막 잔소리하고 있으니까 앉아서 그만하면 안 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잔소리하면 그래 미안해 이제 그런 말 안 나오게 할게 한다든지 미안하단 말 안 하고 그냥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냐고 소리가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도 화가 났나 봐요. 앞에 뻥튀기 먹고 있었는데 뻥튀기가 소리가 되게 요란하잖아요. 그거 뻥튀기 들었다 땅에 딱 넣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은희 씨한테 뻥튀기를 던진 게 아니라 아니요. 네, 이렇게 자조적. 근데 딱 넣는 거예요. 넣는데 갑자기 뻥튀기가 이렇게 동그란 뻥튀기인데 소리가 요란하니까 빵 나죠. 소리 나는. 뻥튀기죠. 그러면서 뻥튀기 그 비닐이 탁 터져서 네. 뻥튀기 막 산산이 조각 났어요. 그러고 자기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 되게 무섭더라고요. 뭐지 뻥튀기 던진 사람이었어? 막 이런 생각이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1분도 못 가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게 소리가 이렇게 요란할 줄은 몰라. 막 남는 거예요.
부럽다.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러니까. 뻥튀기 저거 어떡하지 막. 그다음 딱 생각해보니까 아, 걔 이제 무서워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겠다 확실히. 그래서 뭐야 여보 지금 뻥튀기 던졌어. 지금 뻥튀기지만 나중에 TV가 되겠네 막 소리 막 지. 나는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랑 못 살아. 혼자 확 살아 이러고. 그때 첫째밖에 없을 때였거든요. 네. 첫째 안고 나왔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가면 이제 엄마 아빠 슬플 것 같고 아이, 그렇지. 걱정하실 것 같고 친구들한테 가려니 되게 창피하고 그치. 그래서 갈 데 없어서 신정 내거리에 이제 여관이라고 있었어요. 뭐야? 홍보하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갔는데 여관이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럼 방음막이 잘 안 돼 있어서 엉망이. 막 이상한 여자 소리 막 여자 소리 지르는 소리 막 들리고 또 그 여관이 여름이었는데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막 그 환기가 돌아가는 소리에 막 탕탕탕탕 들리고 전화기는 지금 신랑이 지금 불이 나게 전화기 전화하고 애는 막 소란스러우니까 울고 정말 힘든 밤을 하루를 보냈어요. 하룻밤을 보내고 안 들어갔구나. 이제 전화기 막 꺼놓고 나중에는 어쨌든 아침에 신랑 출근한 다음에 애 다시 데리고 들어갔죠. 남편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진짜. 뻥튀기. 진짜. 또 본인이 또 다 치우고 또. 맞아, 맞아. 어쨌든 두 분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진짜 마치 친자매처럼 아니 그 이상이에요. 영혼의 파트너네. 정말 친하시네. 예, 닮은 꼴도 많으시고. 근데 혜성 씨가 오늘 이만갑 출연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있어요. 제가 아직 부모님 생사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게 된다면 북한에 계시던 중국에 계시던 보시는 분들이 알려줬으면 하고 그런 바람도 있고 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저도 엄마가 되니까 이때까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되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커가고 하니까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은하 자매 보면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만나면 너는 부모님한테 잘해드려라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그런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정말 있어서 너무 너는 행복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이제 은희 집에 가면 되게 친정에 오는 느낌이에요. 뭔가 말투도 뭔가 고향 말투도 나고 그래서 좀 위로를 받고 그 은희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고향 생각도 많이 느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얘가 저희 엄마 얘기 자주 해요. 이런 하는 얘기가 엄마가 늙으신 주름살 보면은 엄마 생각난다고. 우리 엄마도 살아계시면은 너희 엄마처럼 주름살이 그 정도 되셨을 것 같고 너희 엄마처럼 잔소리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다고.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이제 너희 엄마를 보면은 좀 위로가 된다. 이런 어떻게 말도 하고. 늙어가는지 제가 한 살 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희 어머니를 보면 이제 우리 엄마도 이만큼 늙으셨겠구나 하는 게 약간. 맞아요. 네. 그 헤어진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마지막으로 엄마 본 게 언제예요? 17살, 16살 기억도 잘. 몇 년 된 거예요 이제? 거의 20년 돼가지 20년이요? 않을까요? 네. 20년 전에 엄마 나이는 몇 살 정도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9살. 네. 기가 막히시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 내 또래였었구나. 네, 그래서 39살짜리 그 언니들을 보면 와, 우리 엄마 같다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동네 혹시 이름 뭐 지명 하나 알만한 지명 하나 될 수 있으세요? 저는 한경남도 신포시에서 살았고요. 엄마 고향은 한경북도 청진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거기 분들 이 방송을 보시게 된다면 꼭 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머니에게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남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이나 아니면 혹시라도 북에 관계되신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저희 이제 만나러 가면 저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고 정말 아무 소식도 못 듣고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보고 싶고 나도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어. 어디서든 이 방송을 본다면 꼭 연락 줬으면 좋겠어, 엄마. 보고 싶다.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통일 교육에 대한 북한에 대한 강의가 있었어요. 네. 그 위력이 형이 그 강의한 사람이라서 저는 저역에서 형이 만났고 우리 네. 같이 대전으로 KTX 탔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어색했었는데요. 맞아, 어색하지. 근데 우리가 좀 얘기하고 얘기하면 할수록 더 친구가 됐어요. 유력 씨는 어땠어요? 처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올림픽이었죠? 월드컵. 월드컵 했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그 한국어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막 영어 단어 아는 걸 그냥 종합 편집해가지고 막 던지기 시작하면서 월드컵에 대해서 그 내기를 하자. 막 이런 주제인데 저는 내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냥 뭐 주제를 만드느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딱 본 인상이 그걸 다 받아주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에반 씨가 캐나다 이제 유학생인데 네. 이 그 통일 교육 강의를 이제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저는 북한에 대해 관심이 진짜 많아요. 아, 그리고, 맞군요. 저는 옛날부터 제 아버지하고 어떤 북한에 비타민을 보낸 사업을 했었어요. 북한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에서 홍보도 하고 영업도 해서 더 북한에 비타민 더 많은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저는 강의 듣기 전에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곶제비였고 부모님도 없었고 고아원에 살았어요. 그리고 비교로 저는 캐나다에서 모든 게 편안하고 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진짜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 생각은 형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 저는 더 친해지고 싶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직은 저는 형한테 조금 부끄러워서 사실은. 근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처음 말이에요, 지금은. 에반 씨는 평양은 가본 적은 없고요?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어요? 네네. 네, 저는 2012년에 자선단체와 함께 저 평양 살 텐데 그때. 2012년이면? 네. 아, 만날 수 있었는데 아이고 아깝다. 아마 그 길에서 아마 네. 못 봤었어요. 평양에서 2012년에 저는 평양, 남포 그리고 원산에 열흘 동안 갔다 왔어요. 보통은 외국인들이 북한에 가면 보통 어떤 패키지 여행 가는데 저는 그 자선단체와 함께 그 고아원, 유치원을 보러 갔어서 좀 특별한 여행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평양 밖에도 갈 수 있었어요. 2012년이면 학생 때잖아요. 네,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네. 아이고. 사실 북한의 고아원이나 유치원은 외국 분들이 좀 쉽게 갈 수 없는 곳 아닌가요? 그러니까 많이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꾸며놓은 데만 보여주는 거죠. 유치원 같은 경우는 경상 유치원, 창강 유치원 이렇게 잘 사는 꾸며진 데만 데만. 보여주고 그다음에 고아원은 최근 들어서는 보여줘요.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갖고 고아원을 되게 많이 다 꾸려놨거든요. 온 나라 어린이들의 웃음꽃은 더 활짝 피어나고 자국의 미래는 더 밝고 창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고아원을 한번 갔는데 도로가 너무 한심해갖고 차가 못 들어가고 걸어서 들어갔는데 애들이 다 굶어 죽고 굉장했대요. 그래서 그때 막 고아원을 새로운 부지에다 다시 다 꾸리고 그래서 저희 회사 사장도 그 고아원에다 애들 패딩 막 100벌씩 지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갈 수 있는데 그때 에반 씨가 갈 때는 고아원 누구나 못 갈 때였는데 평양 사람들도 고아원이 어디인지 몰랐을 때였거든요. 근데 쉽지 않았을 때 가셨던 거 같아요. 도우러 갔으니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아마 그래서. 제가 고아원
고아원에 7년을 생활을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외국인이 들어온 적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는 한 2번 정도 들어왔었는데 그 외국인들도 저희가 그 외국인을 접견을 못하게 하느라고 몽땅 교실 문을 걸어버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갖고 창밖으로 내다보는데 거기서 몇 명을 뽑아요. 이게 되게 양면성이 있는 게 한 번은 몸이 제일 좋은 애들 있잖아요. 거기서 뽑아요. 얼굴 뭐 몸 좋은 애들. 예, 그래갖고 그 장마당에서 그 옷을 사서 입혀갖고 사진 찍어갖고 갔고 한 번은 영양실조 제일 걸린 애들을 또 한 번 뽑았어요. 그래갖고 일부러. 그 사진 찍어갖고 그게 월병하고 라면이 또 지연이 들어왔었어요. 그 한 달 후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네. 한 번은 그 밀가루 1톤이 들어왔었는데 그 밀가루를 그러면 그 교원들이 배급을 못 하니까 옥수수로 2톤으로 바꾼 거예요. 자, 시장에 나가서. 그치. 그러니까 밀가루가 더 비싸니까. 그래갖고 한 톤으로 애들 먹이고 그 한 톤은 옥수수로 그러면 교직원들 배급 가져가는구나. 예. 그래갖고 빵은 경본으로 몇 개를 이렇게 내놓고 사진을 찍어요. 애들 먹는 거. 세상에. 그리고 심지어 그 빵을 걷어가요. 진짜 슬프다. 와. 줬다 뺏는 거. 그렇죠. 나나나나 또 빼. 근데 저희는 빵을 별로 관심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구림의 떡이고 맛있다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빵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빵은 밀가루 음식이라서 너무 빨리 소화돼요. 그래서 옥수수를 이렇게 국물 넣어갖고 후루룩 마신다고요. 왜냐면 씹으면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넘겨야 빨리 되기 그래요. 때문에 밀가루보다 옥수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면서도 그래도 깡내밥이 낫지. 아. 느낌이 아, 있었어요. 에반 씨가 평양에 갔던 그 당시의 사진 몇 장을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와우. 잘 돼 있는데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무슨 사진이에요? 네, 우리 고아원 그리고 학교에 갈 때마다 그 아이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불었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연습 많이 한 것처럼 너무 잘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실 저는 왜 이렇게 공연했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때 고등학생인 에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네. 근데 이게 평양 고아원 같은 데는 이제 정말 그 중심이다 보니까 많이 잘 꾸렸는데 우리 양강도 같은 고아원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이제 다 건물 같은 것도 짓게 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그 이런 생활용품들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 양강도 같은 데는 정말 많이 열악해요, 고아원들이. 당시 무엇을 가지고 갔어요? 콩이 그 콩에 북한 그 아이들이 또 보고 콩물에 두유, 콩우유, 콩물. 네, 두유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먹었어요. 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에요? 네, 우리가 따뜻한 겨울 옷, 모자, 선물했구나. 장갑이 가지고 갔어, 그줬어요. 그리고 빨간색 모자 쓴 아이 보면 그 잎에 보면 벌레 모양 젤이 있었어요. 뭐 먹고 있네요. 그것도 우리 준 거예요. 그 지렁이 젤리, 네. 정말 좋아하겠다. 그 아이들이 그 벌레 젤리가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기하니까. 출발하기 전에 캐나다에서 그 자선 단체가 많이 벌레 젤리가 챙겨갔어요. 그 이유는 이해 못했어요. 근데 북한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진짜 좋아했군요. 제일 좋아하죠. 그 사탕이. 단맛 있고 네. 지렁이 젤리. 신기하지. 신기하고. 아니 위력 씨는 진짜 북한에서 고아원 생활을 했잖아요. 네. 지금 저 사진들을 보니까 또 어때요? 저희도 그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을 1년에 한 5번 정도를 하는데 일단은 4월 15일, 2월 16일, 이렇게 하면 12월 24일, 9월 9일,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외국인 왔을 때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한 거는 충성도예요. 우리가 이만큼 행복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충성도 애들이 가능하면 울어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교양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울으라고? 울으라고? 예, 예. 그래서 막 두근두근 거려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만큼 나왔을 때처럼 엄청 두근두근 거려요. 외국인 본다는 그 상상에. 이렇게 외국인들 앞에 쭉 앉게 되면 중간쯤에 울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애들이 울기 시작해요. 왜 울지? 뭔가 막 그 장군님 노래를 부르면 막 울기 시작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울타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날 좀 데려가서 밥 한 끼 좀 먹여주면 안 되나? 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사람은 어른이고 돈이 있을 거니까 나를 데려다가
밥 좀 먹여주고 여기에 좀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에 막 엄마 생각 복합적으로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저 평양에서 그때 일화가 있었는데 김정은이 고아원을 갔대요. 갔는데 애들이 막 그 준비된 애들이 와 가서 안긴 거예요. 원스님 하면서 안기니까 뭐 하고 있었냐고 물어봤대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원스님 현지도 이거 영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김정은이 농담으로 재미없을 것 같구나. 그 정도로 저렇게 다 연습시키고 말 한마디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북한 자체가 그냥 준비된 것들만.